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소식이 온라인 결제 3사 있죠. 피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자결제. 지금 이 종목들이 지금 실적과 비교하거나 그냥 기술적으로 봐도 이 역사적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KG죠. KG 이니시스부터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주가를 1주가고 이게 주차트고 월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바닥을 지금 기고 있어요. 그쵸? 이게 지금 10년 전, 10년 더 됐네. 12년 동안에 가장 낮은 지금 주가의 위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요?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KG 모빌리티를 가야죠. 모빌리언스죠. 모빌리티가 아니라. 근데 이것도 지금 월 차트로 보고 계신데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것도 그렇죠. NHN, KCP. 우리나라 이제 전자지불 결제 그 1위 기업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오 진짜 이건 그러네. 그러면은 얘네가 실적이 안 좋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됐다라는 거. 원래는 올해 한 6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고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소비 그 심리가 약화됐던 것이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이것이 지금 뒤로 연기가 좀 됐잖아요. 뭐 뉴스에 의하면 8월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언젠가는 인하가 되겠지만은 그죠. 일단은 뭐 상반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온라인 3사 결제 3사들이 모두. 또 하나 있다면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하는 것도 약간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데보다도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쪽으로도 가는 거 보면은 조금이라도 그쵸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온라인 3사까지도 웬만해서는 좀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더 싸게 살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온라인까지도 소비 둔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위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 심리 둔화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월 중순에 1분기 실적이 딱 나왔잖아요. 모두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나쁜데 이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실적을 뜯어보니까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이 실적 보니까, 근데 이 실적이 웃긴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해외 선진국가의 카드 있죠. 카드 결제, 전자지불업체, 얘네들 실적도 모두 견조해요.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게 지나친 주가 조정 아니었느냐. 그래서 올해 실적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 추정을 해보니까 주가는 역사적 저평가에 좀 근접해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언젠가 제자리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우리가 고금리를 좀 버텨왔잖아요. 그럼 이젠 조금 이제 소비 심리가 살짝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투자 심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제는 됐다. 이런 심리가 나면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투자 유망주로 온라인 결제 3사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KG 이니시스부터 갖고 왔어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지불 업체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으로 따집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불액이 늘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거래처하고 어느 정도, 그 가격으로 협상을 했느냐, 이것보다도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매출액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아무튼 매출액은 연평균 16%가 이제 증가를 했다. KG 이니시스는. KG 이니시스 쪽에서 참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 PG사 전자지불 대행 이거 뭔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을 하는데 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유저가 들어와가지고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유저는 국민카드, 어떤 유저는 현금카드, 그쵸? 어떤 유저는 삼성카드, 카드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결산을 할 때 매일매일 카드 결제 그 신용카드 회사하고 은행이랑 계속 그 장부를 막 뒤져가면서 그 짓을 해야 돼요.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장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가 다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전자지불을 대행해 주는 거. 그래서 이미 이런 KG 이니시스나 다른 지불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현존한 모든 카드사와 뭐 현금카드, 체크카드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꺼번에 대표적으로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자지불 대행이라는 거를 PG 화면을 어디서 보냐면은 쇼핑몰에 결제하다 보면은 뭐 조그만 창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카드 어디 거 쓸 거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할부도 뭐 이게 그 창이 결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게 P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서비스를 한다.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말씀 좀 드린 거고.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이버가 볼게요. 네이버 주가가 떨어진 게 이게 지금 알리하고 테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게 지금 쇼핑몰 쪽인데 그쪽이 지금 잠식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네이버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쇼핑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전자지불 업체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KG 이니시스는 알리익스프레스 결제 대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다른 데도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도망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연간 실적 매출액을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거 떨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가맹점을 이제 뽑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좀 낮은 단가로 해주는 것도 있고 기타 신규 사업을 하면서 과거의 그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올해 1분기 때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을 그쵸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매출액이 14%가 증가했고 1분기 때 올해 1분기는 이게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제일 안 좋았을 때예요. 이때가 올해 5월 달이 지금까지 최악이었습니다. 그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표로 봤거든요. 그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 꺾였는데 실제 매출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야, 전자결제 대행업체들 실적 안 좋아지겠다. 매출액이 14% 오르고 영업이익은 31%가 올랐습니다.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전년 대비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거와 심리 지수와 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 피지사에 대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 다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순이익을 볼게요. 전년 대비 일단 14%가 증가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매출액 보시면은 일단 전자상거래와 유통 쪽이 매출 비중이 73%로 가장 높죠, 아무래도.
그 전자결제를 많이 하니까 이게 온라인 쇼핑 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가 증가했고, 뭐 교육사업 부문에서는 매출 비중이 3%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91%가 올라갔다 해도 요식업이 이제 매출 비중이 23%예요. 그 둘만 보면 돼요.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11% 증가, 요식업 쪽에서는 7%가 증가. 아무튼 그래서 전체 분야가 다 매출액이 다 증가했어요. 전 분야가. 특정 분야에서만 그 카드 결제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다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심리 둔화하고 실제 실적하고는 연관이 없었다. 이것이 좀 새롭게 발견된 거고. 그리고 올해 그러면은 1분기 그렇게 나왔다 쳐. 뭐 그다음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견조한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연간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이 연평균 7%씩 오르고 영업이익은 5%씩 오르고. 그러니까 실적 하락이 아니라 그렇죠. 실적 우상향이 나온다. 네, 이런 성장이 나온다. 근데 워낙 얘네들이 PR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연평균 7% 성장은 높은 성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워낙 저평가예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걸만이라도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업에 지금 올해 기대되는 이건 이제 지난 거고 올해 기대되는 적정 주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잡았어요. 원래 증권가에서 좀 호들갑을 떨면은 또 목표가를 또 상향하고 괜히 높게 잡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증권가에서 높게 책정했던 금액이 16,000원을 책정하는 데가 네 곳 중에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이걸 한 6을 준다는 얘기네. 6.5, 6.3, 3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40%의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날 걸로 보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률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까지 주긴 좀 뭐합니다. 일단 6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 정도, 5.9에서 6. 그러면 KG 이니시스는 올해 지금 6개월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 안까지 주가가 36%. 괜찮은 성장이 일어날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자지불 그 업체들은 이 사람들의 소비가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확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업계 전망치가 실적에 대한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엇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은 그렇게 대단히 높은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가시성, 불확실성이 별로 덜하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얘네가 사고 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보통 생산재라든지 제조업들이 사고를 많이 치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 그 재고 자산 가치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고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뭐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발적인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데 얘들은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덜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다른 종목도 봐야죠. 그 자회사인 KG 모빌리언스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고 얘들은 가맹점 수가 27,500개 정도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2021년도에 좀 좋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매출액이 좀 빠지는 그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1분기 때 전년 대비 굉장히 좋아졌어요. 1분기 대비. 이게 매출액이 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71%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28%가 증가하고. 이거 그럼 주가를 볼게요. 주가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책임진다는 게 올라가야 되겠는 거죠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업계에서도 깜짝 놀랐던 거죠. 실적이 약간 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딱 코로나 때 그때네요. 그렇죠. 연보 올라갔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던 것은 그거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결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쇼핑을 못 하니까 전자결제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를 긁는 것보다는 그쵸. 그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거니까 KG 모빌리언스의 그 PG를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경제 침체라 뭐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건데 이건 지나치게 좀 낮은 주가가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주당 순이익 108%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것도 보겠습니다. 매출액도 다 전자결제 사업 부분에서 나왔죠. 86%가. 이게 10%가 증가했네요. 여긴 또 이러닝 사업 부분에서 교육 쪽에서도 좋아졌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이쪽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네. 연간 실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KG 이니시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오네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9%,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성장률이 중요하죠. 왜 성장률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기업의 목표 PR을 정할 때, 목표가를 계산할 때 성장률을 근거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은 연평균 18%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건 고성장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주가가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조금 이상하다. 앞으로 연평균 순이익은 8%씩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지금 목표 PR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주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6,300원 정도 딱 여기네요. 여기까지 주는데 모르죠. 과거에는 얘네들의 평균 PR이 10 이상이었거든요. 여기 그쵸, 10 이상이었죠. 과연 성장률에 맞춰서 줄지 아니면 이 기업의 사업에 대한 영속성과 시장 지배력, 독과점적 지위를 놓고 보고 프리미엄까지 부여해서 10 이상 줄지는 모르죠. 그건 이제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건 논리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저는 이제 성장률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과거처럼 10 정도 준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이 기업의 평균 PR이었죠. 이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갖다 붙이면 프리미엄 같은 거 부여하면은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 PR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개 중에서 NHN KCP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업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얘네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이제 결제를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단 1등 기업이에요. 이쪽에서. 1등 기업이라는 게 그 이유가 있겠죠. 뭐 기업의 문화라든지 좀 사업도 공격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올해 또 대형 거래처를 2분기 내에 또 계약을 맺는다라고 또 그것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싱가포르 쪽에 또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이제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NHN은 옛날에 아시죠? 그 네이버 이름이 NHN이었잖아요. 네이버와 한 게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네이버 한 게임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 찢어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연평균 20%씩 올라갔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 1분기 때도 매출액 18% 증가, 영업이익은 24%가 증가했고 순이익도 54%의 아주 높은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분기 실적 전년 대비 5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EPS요, 주당 순이익이. 부분별로 좀 보겠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다 똑같네요. 다 이제 PG 수수료, 이게 전자결제죠. 이게 사실은 매출 비중도 다들 이게 제일 높죠. 89%. 이게 전년 대비 무려 21%가 증가를 했다. 이게 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이 신용카드가 이게 뭐 분실 카드인지 아닌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카드 딱 긁으면 2초 내에 시간이 좀 딜레이 타임이 걸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한번 카드사에 갔다가 이 카드 쓸 수 있어, 괜찮은 거야, 그거 확인받고 오는 그쪽에 이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만 특화가 돼 있어요. 애들은 완전히 PG 쪽으로만 특화가 돼 있네, 이 두 군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요거 말씀드릴게요. 소비심리 둔화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좀 볼게요. 결국 소비심리는 GDP 성장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2022년도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4였죠. 근데 2023년도 2.1, 그리고 올해는 2.6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흐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단에서 얘기했지만은, 진짜 그 포항 앞바다에 원유하고 가스만 발견되면은 GDP 성장률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겁니다. 예. 자, 분기로 좀 보겠습니다. 분기도 지금 1분기 때 24%였는데 2분기 때는 14% 증가, 3분기 때 19% 증가, 4분기 때 10% 증가. 증권가에서는 NHN에다가 좀 더 실적 전망치가 클 걸로 좀 보고 있네요.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연평균 11%씩 증가한다. 영업이익은 연평균 16%씩 증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네요. 네, 이익 성장률이 연간 15%, 16%, 18%. 괜찮죠? EPS를 보겠습니다. 연간 16%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뭐, 올해가 지나서 한 내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른 종목과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싸죠. 뭐 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16이니까 이 기업의 적정 PR을 14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무려 거의 50% 가깝게 나왔네요. 뭐 내년도 있으니까 이거 1년 정도 들고 있으면 5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 올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께 이런 종목을 좀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나는 이제 좀 종목이 실적에 근거를 했을 때 리스크 있는 거 싫어. 뭐 앞으로 고성장한다고 했지만 실제 실적에서 막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확실한 종목들도 뭐야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 그쳐버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우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제조 쪽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반도체 장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 꾸준하잖아요. 근데 장비 쪽은 어떻습니까? 고객사의 재고 조정에 따라서 장비가 많이 팔리면은 그때 실적 많이 나오지만은 고객사가 야 이거 설비 투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약간 좀 쉬고 그 다음 뭐 공사 짓고 나서 설비 도입할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적자예요. 이게 실적이 좋았을 때는 엄청 좋고 그 다음부터 또 적자고 막 이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도저히 투자할 만한 국가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해외 IT 서비스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결제 서비스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괜찮은 기업은 NHN KCP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대 수익률도 높고요. 지금 성장률도 분기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한국콜마 많이 올라갔죠. 그건 공개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매주 하는 거. 기어코 가네 한국콜마가. 화장품 주초 제일 뒤늦게 발동이 걸렸어요. 한국콜마 갔는데 지금 64,000원 정도. 64,000원이면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다 왔네요. 예, 연평균 성장률이 28인데 PR 한 적정 한 20 정도 줬어요. 근데 이거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정도 줬으면 적정 주가에 거의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예,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죠. CNC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야, 꾸준히 가네요. 이거 좀 오버슈팅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제가 아까 96,600원, 글쎄 또 올라가네 600원이. 근데 이것도 다 왔네요, 거의다가.
성장률이 연평균 27%고 그거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목표 PR을 21로 줬는데 이 정도면은 제대로 준 겁니다.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죠.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예 아까처럼 전자지불업체 거를 사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클리오도 보겠습니다. 클리오도 추천을 했죠. 주가 올라가는 거 볼게요. 클리오도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서 추천했어요. 다른 종목 다 갔는데 이거 안 갔다. 그런 무식한 논리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4만 200원까지 갔네. 네. 16%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성장률 괜찮죠. 다른 화장품하고 성장률 거의 비슷해요. 화장품 업체들이 성장률이 다 25가 넘어가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그 PR은 그러면 25를 넘기면 안 되죠. 왜냐? 기관 놈들이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목표가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가 되면은 에이 다른 거 한 40%짜리 다른 걸 종목을 찾는 게 더 낫겠죠. 네오팜은 아직은 멀었어요. 네오팜 화장품은 자 연평균 15%인데 PR을 14로 적용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PR을 다 2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낮은 만큼 PR도 낮춰 잡았는데 먹을 떡이 좀 큽니다. 이쪽은 아직은 계속 괜찮아요. 네오팜도 오늘 좀 주가가 크게 좀 움직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앞단에서 얘기했던 뭐 아까 전자지불 업체들 주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확 올라갔다 여기서 예, 떨어졌네요.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기간 조정은 좀 거치다가 파마리서치도 다 온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의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이로써 화장품주는 이제 주가가 크게 조정받지 않은 이상은 이제는 일단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파마리서치는 약간 오버슈팅이 된 것 같네요. 지금 연간 성장률이 지금 20이네요. 20. 20이면은 목표 PR 20 주면 안 되거든요. 좀 낮게 잡아줘야 돼요. 18 정도로. 18 정도 17까지 잡아줄 수 있네요. 17. 왜냐면 이 성장률에 할인율 20%를 적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왜? 이 성장률이 안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할인율을 20%를 또 적용해요. 그러니까 80%만 적용합니다. 이 성장률의 80%.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보면은 16%가 나오죠. 17 줬어요. 그냥. 왜냐면 이거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17 정도 주면 여기인데 목표가에 근접을 했어요. 사실은. 그쵸.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남겨놓고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은 그건 진짜 좋은 거죠. 기분 좋은 일이죠. 토니모리도 다 갔어요. 다 왔어요. 아까 제가 좀 봤는데 토니모리를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희는 예전에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오늘 좀 조정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그래도 11,760원. 기어커. 올해 목표가를 다 채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살짝 이거 제시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냥 중형주 쪽에서 보통 PR이 한 16.5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6 정도를 줬는데 이걸 넘어서네요,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지금 축하할 일이죠. 이 정도 되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죠. 주가는 이론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코스맥스도 주가만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때 이제 이거죠.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느냐. 주가가 올랐어야 될 게 뒤늦게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소비재라는 것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이것들 때문에 화장품주가 소비재 쪽이잖아요. 대표적인 음식료하고 소비재. 이쪽에서 이제 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 인디 브랜드들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화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필수품인데 일단은 고가, 중고가에서 이제 저가 화장품 쪽으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들이 대부분 저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도 그래요. 저가 화장품 회사들이 원료를 주문할 때 오히려 마진이 더 남습니다. ODM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럼 이거는 대표적으로 소비재 쪽에서 또 뭐가 있다? 먹는 거, 풀무원. 기어코 같습니다. 풀무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이 바닥에서. 그래서, 저기 지금 올라갈까? 이랬었거든요. 기어코 가더라고요. 예, 그때 두 번째 말씀드렸을 때가 가격 조정해가지고 12,340원인데 주가는 지금 현재 14,000원. 지금 14,500원이면 14,500원. 네. 2024년도 적정 주가에 거의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더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권가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7,000원까지 주고 있네요. 근데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17,000원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증권가 마음이니까 앞으로 17% 남았네요. 다 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를 높여요. 얘네들이. 왜냐면 자기 기관 투자자들 아직 못 팔고 있으면 목표가를 상향시켜야지 개인들이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를 떨어뜨리고 주가를 올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기업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좀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주가 떨어진다고. 자, 그 대표적으로 롯데 웰프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롯데 웰프도 좀 열심히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꼭다리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롯데웰프도 목표가에 다 도달했습니다. 했겠죠 뭐. 잠깐만요. 더 올라갔고 지금 156,900원이죠. 156,900원. 네, 거의 도달. 모르겠습니다. 이거 성장률이 높아가지고 롯데웰푸드는 조금 더 높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를 상향시킬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상향시켰네요. 22만 원까지 상향시켰네요. 22만 원까지. 야, 그냥 엿장수구나 엿장수. 지 마음대로. 야, 얼마를 상향시킨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갈까요? 앞으로 40%가 더 올라갈까요?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2024년도 순이익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뭐 조정이 좀 나오겠죠? 이건 당초보다 엄청나게 높였는데 18이면 여기거든요. 음식료 기업이 평균 PR이 12예요. 평균 PR이. 굉장히 좀 세게 주네요. 해외 수출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CJ 제일제당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좋은 건 좋죠. 한번 갔다가 조정이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것들은. 전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오케이 다시 사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34만 이 정도 되고 주가는 한 이 정도 30%가 더 남았네요. 주가 더 떨어지면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유통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이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 측면에서 유리하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 좀 떠오르는 신흥시대, 특히 인도 시장 이쪽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국내에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 안 되거든요. 1,000달러가 안 돼요. 그래서
$700인가? 그쪽에서부터 $1000까지 올라갈 때 그 제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공장 막 짓고 있습니다. 옆에는 무슨 공장 짓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빙과하고 이제 빼빼로 공장, 빼빼로하고 롯데웰푸드가 빙과가 뭐가 있죠? 네, 초코파이도 있고. 네, 아무튼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 때문에 인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20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보다 인도를 만약에 석권만 하게 된다면 이건 롯데웰푸드도 뭐 상상 이상입니다. 네? 삼립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자가 또 전 세계적으로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조수바요? 제로 스크류바요 조수바. 돼지바도 있죠. 맞아. 예,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